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아태민 종목 분석 오늘은요 375번째 시간인데 조금 다른 종목을 한번 캡티비전 이거 처음 보는 종목인데 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우리나라에 천안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둘 만한 회사라서 이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명은 CAPT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드 번호지만 미국은 티커명인데요. CAPT 나스닥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가 났는데 이 얘기를 좀 더 쉽게 제 카페에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서 하태민의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종목 리포트 코드에 있는데 자, 설명. 우리나라 최초로 스펙과 합병했다. 스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스펙 아시죠? 근데 미국은 최소 3천억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모아야 되고, 두 번째 이 자금을 모으고 설립하고 하는데 한 200억 정도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스케일이 다르죠.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규어 그로스 파트너스가 해넷이란 스펙 전문 기업과 힘을 합쳐서 스펙을 만들었는데 JGC라는 요 스펙, 이게 스펙입니다. 스펙 이름이 JGC인데요. 여기에다가 글람을 합병 상장했다. 그래서 캡티비전 밑에 제기어 코리아 밑에 글람의 이 지배 구조 해가지고요. 이제 이렇게까지 머리 쓴 이유가 미국 나스닥은 상장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법무부인 화우가 이 아이디어를 잘 내가지고요. 네, 법무대 자문 대상까지 상도받았다 그래요. 어쨌거나 11월 16일 날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나스닥 시장이 한 5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애플 이런 데는 글로벌 셀렉트 마켓이고요. 최우량주죠. 그 다음 우량주들이 글로벌 마켓. 그래서 나스닥은 글로벌 셀렉트 마켓하고 글로벌 마켓 정도야 나스닥 상장이다 얘기를 하지. 그 밑에 것들은 사실 나스닥 상장이라 말하기가 좀 거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본사를 둔 회사는 그라비테하고 캡티비전. 그라비티도 일본에서 인수했죠. 사실 캡티비전도 미국 회사입니다. 이 사회를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그 외 최근에 한류홀딩스란 뭐 회사가 나스닥 상장했다는 캐피탈 마켓이고요. 여기는 우리나라 지금 코넥스 수준 뭐 이 정도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나스닥이다 말하기는 좀 그시기합니다. 그래서 캡티비전은 상당히 진입 조건이 까다로운 나스닥 글로벌 마켓 상장돼 있다. 자, 그럼 제규어 이를 주도한 제규어 그로스 파트너스는 뭐냐? 자, 부동산 건축 부동산 관련 기업 프로퍼티 테크놀로지 프랍텍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건축 부동산 관련에 전문적으로 투자한 테크 기업에 대해서만 투자를 한다. 지금까지 한 4조 정도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 회사가 도대체 글람이 뭐 하길래 이렇게 했나? 자, 간단히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인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면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서울역 앞에.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이 건물은 약 자, 건축물에 이런 영상이 나오는 걸 통칭 미디어 파사드라 그럽니다. 42,000개의 LED 도트를 설치했습니다. 서울역 더 세부적으로 앞에, 말하면 창틀용 도트와 네, 타일력에 서울스퀘어는 사용하는 도트 어떻게 이걸 두 구현을 종류입니다. 할까 하는 좌측의 건데요. 검은색이 창틀용 도트, 네, 건물 바깥에다가 이 LED 등을 갖다가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서 건물 바깥에 붙인 겁니다. 네, 한마디로 설치를 했다 볼 수가 있겠죠. 좀 조잡하죠. 그래서 이런 게는 먼지, 비바람이 치면 고장이 아주 잘 납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네, 우측이 이걸 붙여서 타일력에 사용하는 도트입니다. 이 도트들이
건물의 벽면에서 상하로 30cm, 좌우로 50cm 간격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빛으로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간격이 더 촘촘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뭐 해상도가 굉장히 낮아서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거는 건물 바깥에 이렇게 좀 조잡하게 설치하는 거죠. 기존의 거는 전부 이런 식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왜 하느냐? 더 섬세한 영상이 됩니다.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이곳에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획기적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평양 미디어 파사드 그 효과는 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명한 건물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주변 건물이 15%가 비어있을 때도 서울스퀘어는 비어있는 방이 거의 없습니다. 자, 비어있는 방이 없다. 공실률이 매우 낮다. 네, 공실률이 낮으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죠. 또 임대료 비싼 순서로도 서울시에서 8번째입니다. 네, 임대료가 높다. 이 오래된 빌딩이지만 임대료가 8번째 높다. 그러니까 건물이 뭡니까? 빌딩의 가치가 임대료가 높으면 빌딩의 가치가 올라가고, 두 번째, 공실률이 낮으면 빌딩의 가치가, 이렇게 되면 결국 빌딩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를 하는 게 멋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빌딩을 랜드마크화해서 빌딩의 가치를 올리는 인위적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런 거군요. 그럼 부르즈 칼리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세계 대형 미디어 쇼가 무려 3분 동안 펼쳐졌습니다. 그 아미들이 연합해서 그 율법의 나라 이슬람 아랍의 권위를 흔든 것입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삼성 갤럭시 S9 플러스 출시 광고를 여기에서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기아의 새 로고와 첫 전기차 EV6를 여기에서 처음 공개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합니다. 글로벌을 지향하는 기업일수록 부르즈 칼리파 미디어 광고의 가치의 의미는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광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영상을 한번 올리는 최소 비용은 우리 돈으로 7,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요일과 시간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자, 이 부르즈 칼리파에 3분 하는데 7,800만 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해상도가 이렇게 낮아도 3분에 7,800만 원인데 이게 광고도 다른 차원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요. 하루에 한 번씩 한 달만 광고한다 해도 약 30억에서 100억대 광고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미디어 파사드는 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 다시 한번 영상을 볼까요? 미디어 광고의 가치의 의미 로고와 첫 전기차 EV6를 여기에서 처음 공개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합니다. 글로벌을 지향하는 기업일수록 부르즈 칼리파 미디어 광고의 가치의 의미는 자, 보십시오. 이 광고는요, 사람들이 막 영상을 찾아 담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LED 전광판 보시죠. 그런 걸 보면 우리 눈에 억지로 보이려고 하니까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 건물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면요, 사람들이 스스로 찍고 막 찾아가는 광고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광고까지 가능하면 거의 대박이 되는 거죠. 네. 아, 이런 거군요. 이게 지금 미디어 파사. 그러니까 그 빌딩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멋진 거군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캡티비전은 뭔 차이가 있습니까? 하는 것도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리 사이에 LED를 실장을 해서, 이건 유리 사이입니다. 건물 바깥이 아니라 이 LED를 서로 연결하는 게 선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반도체 회로처럼, 네, 유리에 식각을 해서 구현한다. 그러니까 유리의 투명도를 100% 유지하면서도 미디어 파사드를 구현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구성도 탁월할 거고 해상도도 아주 높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글라스를 부르즈 칼리파에 설치를 했으면 아까처럼 그렇게 허접한 해상도가 아니라 영화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본 거죠. 제규어 그룹스 파트너스가 결국 빌딩이라는 게 불황에 사서 호황에 파는 것밖에 없었는데 지글라스를 썼더니
기업의 빌딩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올릴 수 있구나. 이걸 본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주주를 보면 기존의 글람 주주가 있고요. 합병을 했더니 제규어가 575만 주인 여기에다가 600만 주를 11달러에 매수할 수 있는 옵션 600달러가 더 있죠. 600만 주가 더 있죠. 자, 그래서 주식도 많지만 11달러에 매수할 수 옵션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거는 이사회죠. 기업의 경영권은 뭡니까? 이사진이 누가 많냐 하는 건데요. 네, 지금 캡티빈 이사회 7명인데 기존의 걸람측은 2사람, 제규어 측이 5사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캡티비전은 미국 회사다, 제규어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제규어 측이 사실상 최대 주주다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이사회를 우리가 눈여겨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그 사람들 얼굴을 밑에 다 이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건 이호준 대표고요. 우리나라 사람. 보니까 다 미국 측이네요. 자, 이 사람들이 얼만큼 역량이 있느냐. 왜냐? 여기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이 게리 회장은 창립자입니다.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사모펀드는 뭡니까? 기업을 자금 지원해서 재무 조정하고 재무 지원하고 두 번째 경영에 참여해서 영업을 활성화한 다음에 결국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해서 비싸게 팔아먹는 게 사모펀드 아닙니까? 아, 그러면 그렇게 할 만한 역량이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마이클 벌먼 같은 경우는 지금 GGP의 CFO를 역임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동산 펀드, 브룩필드의 자회사가 GGP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많은 쇼핑몰을 보유하고 있네요. 부동산이죠. 적절한 분이고요. 자, 그리고 핫코프 같은 경우에는 S그린 이사의 지금 멤버인데 뉴욕 타임스퀘어가 기억나시죠? 자, 뉴욕 가장 많은 SL 그린이 이사의 멤버다.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지글라스를 타임스퀘어에 설치할 수도 있겠구나.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이 사람도 우리 지글라스, 우리 캡티비전의 이사군요. 그 다음에 베티 리우 이분도 보니까 록시땅 그룹의 이사도 지금 하고 있다. 만만치 않네요. 그 다음 제시카 토마스 같은 경우는 엔데버에는 우리가 지금 테일러 스위프트 세계에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 아닙니까? 멋진 여자 가수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엔데버에 소속되어 있는데 엔데버 밑에는 UFC PT는 싸움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IMG도 가지고 엔데버의 파트너다. 정말 화려하군요. 그 다음에 이름이 좀 희한하죠. 하피즈 기와 아프리카 분이군요. 그래서 하버드 출신으로서 모건 스탠리에서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캐피탈 프로퍼티 대부분 부동산 중이죠. 아프리카에서 2조 이상 부동산을 성사시켜서 기록을 갖고 있는 자, 우리나라 대표 이호준은 씨는 보니까 영국 캠브리지 박사. 이분도 만만치 않군요. 제가 알기로는 20대 박사학위를 취득한 아주 천재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JP1 홍콩에 근무하고 있다. 이런 이사진들이 구성되어 있군요. 자,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지글라스라는 혁신적인 소재, 건물의 빌딩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소재를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역량을 갖춘 이사진들로 캡티비전이 구성되어 있구나. 그럼 기본 답이 나왔다가 그래서 제가 내년에 나스닥의 신데렐라가 될까 이런 거 했는데요. 지금
나스닥에 상장되고 지금 주가는 좀 싼 편이에요. 자, 주가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펙은 앞의 영상들을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스펙은 항상 초기에는 쾅 떨어진 다음에 회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좀 더 공부하시면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회복 초기 국면이고 그러면 내년 1월에 나스닥에 상장 행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1월에 미국에서 증권사를 통해서 IR이 본격화된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셨던 제규어에서 이제 청사진을 발표하겠죠. 뭐 미국엔 뭐 타임스퀘어 어디 설치한다 등등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자, 그렇게 돼서 지글라스가 미국을 전 세계에 알려진다면 결국 전 세계 랜드마크 빌딩들은 이 제품을 적용하려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의 주가가 아주 매력적인,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미국의 사모펀드가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해서 경영을 확보해서 기업의 가치가 올린 다음에 팔겠다 이렇게 했다면 국내 주식이라면 얼마 정도 할까요? 과연 뭐 지금 3불이면 한 4천 원인데요. 국내 그런 기업이 만약에 어느 미국의 사모펀드가 인수했다 그러면 4천 원에 있겠습니까? 세계적 사모펀드가 인수했다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장점이 이건 우리나라 평택의 공장이 생산 공장이기 때문에 우리 서학개미도 살 수가 있죠. 거기다가 미국 투자자도 살 수가 있죠. 저변이 아주 넓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군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 시장에 덜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양상인데 본격적으로 이런 사실들이 알려진다면 정말 신데렐라가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뭐 예를 들어 3불 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새해에는 30불 뭐 100불 이렇게 못 가라는 법도 없죠. 이제는 과연 어떤 시너지를 하느냐. 결국 우리나라는 첨단 이런 신소재를 잘 만드는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거를 꽃피울 수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 마케팅을 해준다면 정말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된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또 서학개미는 물론이가 동학개미 여러분들도 야 이런 이사진을 갖췄는데 주가가 3달러대라고 네, 관심을 한번 두시면서 보신다면 어쩌면 상당히 예상보다 큰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고요. 저도 계속 공부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